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미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EDA의 중국 수출 제한 조치입니다. 이 조치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또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나 반도체 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기술적인 부분하고 또 지정학적인 부분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쟁점들을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재 내용 자체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마지막으로 이게 가져올 어떤 잠재적인 파급 효과, 이런 순서로 한번 풀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제재 내용부터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미국의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회사들, 이 회사들의 핵심 EDA 소프트웨어 수출을 제한한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겨냥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게 가장 앞선 반도체, 특히 3나노미터 같은 아주 최신 공정을 사용하는 그런 칩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딱 겨냥하는 겁니다. 물론 뭐 기존에 사둔 소프트웨어는 당장은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되게 중요한 업데이트나 기술 지원을 못 받게 된다는 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자체 공장 없이 TSMC 같은 파운드리에 의존해서 첨단 칩을 설계하고 생산해야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패밀리스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한테는 이게 직접적인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죠. 벌써부터 좀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지목되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특히 샤오미 같은 경우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샤오미가 최근에 TSMC 3나노 공정 쓰고 또 미국 EDA 툴로 설계한 자체 칩 현계 01 이걸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레노버나 그 암호화폐 채굴 장비 만드는 비트메인 같은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들도 TSMC 통해서 칩 만들고 미국 EDA 쓴다고 알려져 있어서 앞으로 차세대 고성능 칩 개발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모든 EDA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조치인가요? 아니면 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건가요? 전면 금지는 아닙니다. 주로 이제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아주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그런 최첨단 칩 설계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뭐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는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칩 설계용 소프트웨어는 좀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건 아직 공식적인 세부 내용을 좀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사실 이미 이전 제재로 TSMC가 중국 기업들 위한 첨단 AI 칩 생산은 제한을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번 조치는 거기에 더해서 아예 설계 단계까지 좀 옥죄는 그런 추가 압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그럼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텐데요. 자체 EDA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이전 제재 때부터 좀 압박을 느꼈던 화웨이가 자체 EDA 개발 속도를 막 내고 있고요. 또 엠피리언이나 프리마리오스 같은 중국 기업들도 관련 솔루션 개발에 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이들 기술 수준이 주로 7나노 이상, 그러니까 좀 성숙한 공정 설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에요. 최첨단 3나노급 설계에는 아직 좀 역부족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좀 영세한 업체들은 불법 복제된 미국 소프트웨어를 쓰는 문제도 여전하고요. 그런데 미국이 이런 중국의 자체 개발 노력까지도 견제하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중국 EDA 기업 중에 엠페리언이라는 곳이 있는데 작년 말에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 명단, 그러니까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엠페리언이 자체 기술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해외 기술이나 부품을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도구를 만드는 것 자체도 쉽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미국의 제재와 또 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이 모든 상황이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보면요, 중국이 AI 같은 첨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칩을 독자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에는 분명히 좀 제동이 걸릴 겁니다. 이건 뭐 확실해요. 하지만 좀 시야를 넓혀서 보면 이런 외부 압박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EDA나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노력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자국 내에 경쟁력 있는 기술과 기업을 키워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샤오미 사례를 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이런 외부 압박 속에서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자동차용 칩 개발 계획도 밝히면서
동시에 업계의 그 치열한 경쟁, 소위 내곤이라고 하죠. 네, 내권. 네, 그런 소모적인 경쟁 속에서도 가격 전쟁은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샤오미가 뭐 자율주행 기술 같은 데다가 R&D 투자를 엄청 하면서도 우리는 하드웨어 이익률 상한선은 지키겠다 이렇게 공언했거든요. 이건 결국 가격보다는 기술 혁신으로 승부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동시에 지금 같은 제재나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생존 전략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첨단 EDA 접근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당장의 어떤 성능 경쟁보다는 다른 영역에서의 혁신이나 자체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더 집중하려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번 미국의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TSMC 같은 파운드리에 의존하는 중국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을 주겠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자립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기술 패권 문제, 공급망 재편, 또 지정학적 갈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은 혼란스럽고 제약이 크겠지만 이런 압박이 오히려 중국의 기술적인 독립을 더 앞당기는 어떤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물론 최첨단 기술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은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요. 앞으로 미국의 제재 강도가 어떨지, 또 중국의 혁신 속도는 어떨지, 그리고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해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